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치모 회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어떤 회로에 전압이 200, 각도가 3분의 파이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10 루트 3 플러스 j 10A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무효 전력은? 자, 문제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무효 전력이 뭔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알아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소수를 알아야 되고요. 복소수를 극좌표로 변환시키는 방법, 그리고 극좌표에서 복소수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소수가 전기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소 전력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리고 복소 전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알려드릴 이런 내용들만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A 플러스 J, B는 C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게 복소수죠. 이 A는 실수를 의미하고요. 요 B는 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기에서의 이 J는 9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삼각형으로,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가 있어요. 요 밑변이 A고요. 이 밑변과 90도 차이 나는 요 높이가 B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요 A 끝점과 B 끝점을 연결시킨 이 빗변을 C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복소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극좌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는 뭐냐면 크기와 각도로 표시한 것을 극좌표라고 합니다. 즉 이것도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빗대어서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하면 이 크기는 이 C를 나타내고요. C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도는 이 C와 A의 사이각, 이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 C는 요 빗변을 C라고 했죠.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가 주어지면 이 C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C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밑변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B의 제곱은 C가 나온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이 극좌표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C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각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암기하는 거예요. 이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크탄젠트 A분의 B, 빗변분의 높이. 자, 그러면 복소수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 플러스 J, B는 C,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복소수를 극좌표로 변화시키는 공식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각도 아크탄젠트 A분의 B, 즉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자, 이것이 복소수에서 극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이 내용을 삼각함수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예전 강의에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것을 좀 더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 위에다가 카드 올려 드릴 테니까요. 그 카드 올려놓은 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의 강의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마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우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복소수에서 극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극좌표에서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는 크기와 각도로 나타내어진다고 했죠. 네, 이 극좌표는 문제에서 준 이 전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압을 극좌표로 나타낸 건데요. 크기, 전압의 크기는 200이 되고요. 이것의 각도는 3분의 파이. 전기에서 이 각도에 있는 이 파이는 18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0도 나누기 3은 6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극좌표를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즉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여기 보여지는 이 크기는 이 빗변의 크기가 되고요. 즉 여기가 2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가 60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극좌표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복소수는 A 플러스 JB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를 A로 두고 여기를 B로 뒀을 때 A 플러스 JB 이렇게 나타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빗변의 크기와 같다. 예, 그래서 200. 그래서 200은 A 플러스 JB. 이것이 복소수죠. 예,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200의 각도 60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A는 실수가 되고 B는 허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어진 극좌표를 이렇게 복소수로 A 플러스 JB, 실수 플러스 허수로 나타내는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00은 요 200,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요 세타 60도를 나타내는 거죠. 60도. 플러스 J 사인 세타. 네, 이것도 60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2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면 실수가 나오고요. 플러스 J 200 곱하기 사인 세타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J 어떤 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수 플러스 J 허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극좌표를 복소수로 나타내어지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60도에 200을 곱해볼까요? 이 식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즉 200 곱하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J 20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죠. 우선 그럼 200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100이 나오네요. 그래서 100 플러스 또 200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173.2 J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200 곱하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는 100 플러스 J 173.2 이런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문제에서 준 요 200의 각도 3분의 파이 60도라고 했죠. 60도를 이런 극좌표를 이렇게 극좌표를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200 곱하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해서 100 플러스 J 173.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극좌표를 복소수 형태로 바꾸는 공식 이렇게 되겠죠.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를 복소수 형태로 그리고 복소수를 극좌표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이거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복소수가 전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요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밑변을 A라고 하고 높이를 B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전압 V라고 할 때 이때 전압 V를 나타내는 식은 복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A 플러스 JB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빗변을 전류 I라고 하면 I는 A 플러스 JB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전류와 요 밑변의 각도, 이 세타는 전류의 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좀 전에 처음과 같이 전압이라고 하면 이때 세타는 전압의 위상이 되겠죠. 위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을 가진 전압과 전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좀 아까 했던 복습해볼까요? 이때 그러면 이 전압을 A 플러스 JB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압을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때의 이 전압의 위상을 구해라. 그러면 이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위상 어떻게 구하죠? 우리 좀 전에 이 세타 각도 구할 때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구했죠. 그래서 이때 전압의 위상을 구할 때 아크 탄젠트 이 A분의 B 하면 이 전압의 위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류도 똑같고요. 네, 그래서 복소수를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 A, B를 요까지 지울게요. 네. 요 삼각형을 전력으로 나타낼 때 이곳을 피상전력, 이 빗변을 피상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높이를 무효전력, 그리고 이 밑변을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력을 복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피상전력은 유효 플러스 J 무효전력이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의 이 각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각도 아크 탄젠트, 각도는 아크 탄젠트 유효 전력 분의 무효 전력으로 이 각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률 뭐라고 하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이때 이 코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가 이 삼각형을 전력으로 나타냈을 때 이 사이값, 이 세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상전력을 알고 유효전력을 알면 이 세타 뭐 그냥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죠. 이 내용도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그 카드 영상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요도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카드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리하실 겁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죠. 왜냐? 문제에서 무효전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삼각형으로 나타낼 때,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낼 때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때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냈을 때 여기 밑변은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이 높이는 무효전력을 나타낸다는 거.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복소수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임피던스 구하는 데도 사용이 돼요. 여기가 임피던스고요. 요 밑변이 저항, 그리고 요 높이를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저항은 R로 나타내고 리액턴스는 X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때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나타낼 때 Z는 저항 R 플러스 90도 꺾어진 X, JX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이값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각도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저항분의 리액턴스, 이런 식으로 이 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소수가 이런 전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소전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전력은 전력을 복소수로 나타낸 것을 복소전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이 빗변을 피상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높이를 무효전력, 이 밑변을 유효전력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나타낸 전력을 복소수로 표시하면 그게 복소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피상전력은 유효 플러스 J 무효전력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피상전력, 이게 어떻게 구하죠?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구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런데 전력을 복소전력으로 구하려면 이 전압과 전류도 복소수 형태로 변형시켜준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 복소수 형태의 전압과 전류를 곱해 주는데 복소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 둘 중에 하나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켤레 복소수가 뭐냐? 자, 우리 좀 전에 복소수 C는 A 플러스 JB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JB가 됩니다. 즉, 이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 3 플러스 J4의 복소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때 이 전압의 켤레 복소수는 3 마이너스 J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 전력을 구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전압의 복소수든 전류의 복소수든 둘 중에 하나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통 이 전류를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압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주거나 전류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줘도 이때의 유효 전력의 크기나 무효 전력의 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 둘 중에 하나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요 중간에 부호만 바뀌게 되는데 이 부호는 기준을 지상으로 잡냐 진상으로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 나중에 알아가자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소 전력을 구할 때 전압의 복소수나 전류의 복소수 둘 중에 하나는 켤레 복소수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위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예. 자, 우선 이 복소 전력을 구할 때 전압을 켤레 복소수로 대입할 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2의 켤레 복소수 곱하기 전류의 복소수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구하면 이런 복소수가 나오겠죠. 예, 이때의 앞에 있는 실수라고 하는데 이 수를 유효 전력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수, 이 수를 허수라고 하는데요. 이 허수를 무효 전력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력을 복소수로 나타낸 것을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전압이 200의 각도가 3분의 파이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전류 I는 10 루트 3 플러스 J10 암페아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무효 전력은? 즉, 복소 전력을 구한 다음에 무효 전력분이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우리 복소 전력, P상 전력은 유효 플러스 J 무효 전력이다. 좀 전에 배웠죠? 그래서 요 무효 전력분, 이 부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복소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전압과 전류의 복소수를 곱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이 문제에서는 전압의 켤레 복소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전압을 극좌표 형식으로 줬죠. 우리 이 극좌표 형식 복소수로 바꿀 수 있지요. 한번 바꿔볼까요? 전압을 200의 각도 3분의 파이 60도라고 했죠.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는 공식은 2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60도죠. 60도 더하기 J 사인 60도 하면 우리 좀 전에 몇 났죠? 100 곱하기 J 173.2 나왔죠? 네,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더하기 J 173.2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는 고맙게도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복소수로 나타낸 전압의 켤레 복소수 100 플러스 J 173.2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요 중간에 요 부호가 반대인 것이 켤레 복소수라고 했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j 173.2 이 곱하기 전류는 10 루트 3 플러스 j 10A. 네. 요것을 계산하면 실수 플러스 j 허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실수 부분이 유효전력이라고 했고요. 여기 허수 부분이 무효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공학용 계산기로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로 복소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복소수를 계산하려면 모드를 변경해 줘야 돼요. 자, 공학용 계산기에 모드 버튼 다 있으실 겁니다. 모두 누르시고요. 복소수를 계산할 때는 이 3번 컴플렉스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선택을 해 주고요.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 100 마이너스 j인데 공학용 계산기에는 i로 되어 있는 버튼이 우리가 알고 있는 j 버튼입니다. 그런데 공학용 계산기마다 좀 다른데요. 숫자 앞에다가 i를 넣어줘도 계산이 되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고요. 숫자 뒤에다가 i를 써줘야만 계산이 되는 계산기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i를 뒤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173.2 i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요. 곱하기 가로 10 루트 3 더하기 10 i 가로 닫고 는 하면 3464 3464 마이너스 1999.9 2000 하겠습니다. j 2000 2000 이렇게 나오네요. 3464 마이너스 j 2000 2000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문제에서 준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구한 복소 전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효전력 물어봤죠? 무효전력. 요 j 뒤에 있는 허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무효전력은 2000 단위는 VAR 바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효전력을 물어봤다 하면 3464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무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면 제가 이 문제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전압을 200의 각도가 3분의 파이 60도죠. 그리고 전류를 10 루트 3 플러스 j 10 이렇게 줬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어주면 좀 전과 똑같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복소전력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공액 복소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똑같이 이 전압에다가 공액 복소수를 적용하는데 이 각도에서의 공액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00의 이 각도를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즉 각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공식은 200의 각도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60도죠. 그냥 마이너스 60도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0도 곱하기 10 루트 3 플러스 j 10 얘를 그대로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볼까요? 자, 200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 공학용 계산기 보면 각도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표시하기 위해선 Shift를 먼저 눌러주고 노란색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 노란색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는 연산할 때 마이너스가 아니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 마이너스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0도. 우선 가로를 할까요? 가로하고 곱하기 가로 열고 10 루트 3 더하기 10의 i 이렇게 해서 는을 하면 3464.1 마이너스 2000의 j 허수가 마이너스 2000이 나오죠. 마이너스 j 2000 좀 전에 계산했던 이 값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복소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기본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계산해도 나온다는 걸 이해하기 쉽겠죠. 오늘 복소수를 극좌표로 나타내는 방법, 극좌표를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이 복소수가 전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복소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린 내용 쭉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저희 그 유튜브 멤버십 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멤버십 강의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제 유튜브 멤버십 강의를 보시거나 제 그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이용하셔서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그 밑에 댓글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